가수가 꿈이 아니고 배우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노래는 좋아했는데 노래는 가요가 아닌 팝이었어요. 팝. 아, 예, 그때는 엘비스 프레슬리, 네. 킹 콜, 유행하던. 레이 찰스, 네. 앤드 윌리엄스, 페프 아, 맞 이런 노래만 좋아했잖아요. 트로트 곡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트로트 그때만 곡 해도. 예, 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노래를 하라고 작곡가 선생님이 주시더라고요. 제 노래지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65년도에 최고 히트곡이 됐고 가요계에 아, 네. 제 대표곡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김재훈 TV입니다. 오늘 김재훈 TV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지난해 데뷔 60주년을 맞아서 전국 프로 콘서트를 시작하셔서 올해도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다. 그냥 현역 가수십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색다르고. 아니, 저는 우리 방송에서만 네. 이렇게 만나다가 네. 이것도 방송이지만은 전혀 또 다른 분위기에서 그럼요. 보니까 네. 조금 색다른데요, 느낌이. 예. 그냥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예, 예, 저와 그냥. 차 한잔 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아, 선생님 근데 여전하시네요. 진짜. 아, 그래요? 네, 패션 감각도 아주 탁월하시고. 아이고 네. 그냥 얼핏 빼면 제 또래인 줄 아시겠어요. 그렇게라. 네. 네. 마음은 그래. 네. 예. 아, 일단 지난해 데뷔 60주년 예,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60주년 사실 한 장르에서 60년을 활동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인기 여부를 떠나서 그 일을 한결같이 했다, 한 우물을 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받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60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제 같아요. 아,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갔나? 네, 잠깐인데 6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짧은 세월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내가 한 60살 됐나?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노래 한 지가 벌써 60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참 세월이 정말 번개 같구나. 음, 그런 것을 이번 그 퀴즈를 통해서 새삼 깊이 느껴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난해 방송 30주년이었거든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30년 세월이 언제 갔나 싶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30살 남짓 넘은 것 같은데 내가 벌써 30년을 했다니 라고 생각했었는데 60년 하신 분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워서 명함을 못 내밀겠습니다. 아니, 해온 만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선생님은 해내신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그 네. 관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영처럼 한 분야에서 30년 했으면 나는 60년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30년 했으면 네. 진짜 한 분의 기본에 기초에 모두 완벽하게 이제 다 닦아서 네. 이제 올라가기 쌓기 시작한 나이잖아요. 아, 또 경험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경험이. 음. 그래서 속으로 30년 인지할 때인데 왜 간두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요. 청년의 마음으로 더 예, 넓은 예. 세상에서 예,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하셨어요. 네, 60주년 전국에 야, 이거 쉽지 않은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 데뷔한 지가 어제 45년도에 데뷔했어요. 65년도 65년도.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세월이 우리 흔히 말하는 세월이 번개 같다 하는 생각을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네.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팬 여러분들은 다 10대 소녀였어요. 아, 그렇죠. 그 네. 10대 소녀, 10대 청년들인데 지금 60, 70, 80이 됐으니까 무대에 서면은 감회가 조금 새롭습니다. 아, 그 팬들의 반응도 좀 다르던가요? 많이 다르죠. 어. 제 10대 때 봤을 때 10대 소녀들이 오빠 하고 환호만 질렀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 유명했던 트위스트 춤을 추면은 맞아요. 오빠 소리 하면서 따라 해주고 환호 소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마음은 10대 소녀예요. 얼굴은 이제 아주머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그 표정에서 어린 시절 그 모습이 나와요. 아, 네.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떤 또 그 아저씨들,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린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왜 그거 내가 딱 보면은 네. 그 60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 내가 노래 한참 했을 때 그때 그 추억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 봐. 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네, 네. 울음을 쫙 우는 걸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설레요. 아, 네, 진짜 뭐라 노래- 말할 수가 없죠. 노래 하시면서도 뭉글뭉글. 아, 나죠. 하셨어요. 진짜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절 오빠는 여전한데 나만 나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진짜 여전히 짱짱하시거든요. 이 마음은 아직도 굴뚝 같은데 아, 세월은 어쩔 수가 없죠. 제가 1967년생이거든요. 제 기억에 선명해요. 6살, 7살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예, 사진 예, 예. 찍고 하면서 춤을 추시던 모습. 그 시절 곧돌의 어린이 가운데 그 춤 안 따라 해본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올람서 돌아와서 맞아요. 72년도에 음. 근데 노래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 유행. 네. 그때 당시 유행은 세계적으로 고가 유행이었어. 고고춤. 맞아요. 쿵, 맞아요. 쿵, 네, 네. 쿵쿵 딱. 저 푸른 초원. 그 노래가 막 유행할 때 그 노래가 정말 사랑을 받았죠. 아유, 그때 당시 가수로서는 파격적인 의상 그쵸. 입고 나오셨잖아요. 제일 빠른 템포 노래였어요. 네. 지금은 보통 템포지만 그때는 우리 가요 중에서 제일 빠른 템포가 님과 함께였어요. 춤자락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그렇죠. 외모 잘생기시고 엘비스 옷 엘비스 입으면서 프레슬리 옷 입고 노래 잘하시지 뭐 아유 정말 그때 온 시절이죠. 국민의 가수였습니다. 아우 근데 여전하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사실 콘서트라는 게 젊은 가수들도 쉽지 않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렇죠. 레파토리가 많아도 그 노래를 할 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고향이 또 저 바닷가 목포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7, 6살부터 수영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수의 길을 걷고 보니까 네. 그 수영을 많이 했던 게 어릴 때부터 음. 그게 큰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폐활량. 폐활량이. 네. 그때는 그 수영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좋아를 해도.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랬. 거의 그 한두 달은 물속에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아버님이 별 갖고 계셔서 아 맞습니다. 네, 따라다니면서 그냥 수영만 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노래 20곡, 30곡 부르는 건 네, 보통 한 가뿐하세요. 30곡 부르는데 어. 그 도움이 많이 돼서 아. 참 감사하죠. 혹시 수영을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합니다. 아, 이거 옛날 같이는 못해도 네. 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찌뿌둥했던 예, 몸도 폐활량이 풀리고. 몸이 전체가 움직이지. 아, 이 가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역시.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술, 담배를 못 해요. 그러시죠. 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체질이 못 먹어요. 네. 내 만약 성격에 수입 받았다. 네. 아마 오늘 우리 김영하고 같이 이 자리에 못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이른바 사된 표현 예. 술고래 같은 느낌. 예, 예, 잘하게 보이죠. 네. 못 먹었어요. 음. 먹고 싶은데 먹으면 체질이 음. 이 좀 쇼크가 와요. 저도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서 술 아파. 그게 아시잖아요. 요만큼만 먹어도 난리가 예, 예. 저도 아주 난이랍니다. 그것 또한 역시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네요. 근데 축복이죠.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 뭐니 해도 그 우리 집 팬들은 60년 동안 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죠. 다 60, 70, 80. 네네. 그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모시고 오잖아요.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그때로 되돌아가면서 그때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 60년도, 70년도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이렇게. 근데 그 표정이 몸은 이제 세월이 갔지만은 그 느낌이나 감성이 그때 젊은 시절 그 표정이 그대로 나오세요. 아, 그러면 저도 힘이 좀 들잖아요, 이제는.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 힘이 확 나요. 그분들은 아마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선생님의 표정이 60년 전 그대로다, 50년 전 그대로다, 40년 전 그대로다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분들을 그 시절로 돌이켜 보내는 추억 여행을 시켜주는 자리가 그런 콘서트 자리가 아닐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노래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노래도 사연이 다 있잖아요. 네, 가사에서 네. 있고 그때 60년대에 같이 불렀던 친구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예를 들자면 그때 같이 놀러 다녔던 추억들 노래 부르면서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는 분들도 계시죠. 선생님은 60년 노래 인생에서 예. 어느 시절이 제일 마음에 많이 남아 있으세요? 가장 큰 추억? 데뷔 때 네. 64,
94년도에 제가 원래는 데뷔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예, 근데 히트를 못했어요. 그냥 아, 네네. 예 좌절했죠. 근데 첫 데뷔했을 때 그 추억 기대가 컸는데 실패했을 때 그 허망 아, 거기서 사회라는 걸 배우잖아요. 아, 네네.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하면 가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잘했는데도 왜냐하면 모창 가수였거든요. 내가 아, 처음에는. 최희준 선배님 하고 똑같이 불렀어요. 아,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네, 그게 이제 박지란 선배님이 네. 무명 가수 때 방송국 갔더니 야, 네가 남진이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난 최희준인 줄 알았다. 오. 그런 정도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불러서 그때 유명한 분 노래 목소리 힘을 내면 그 유명한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그때는 또 라디오 방송이 레디 많을 때니까. 전생기 시대. 아, 그때 진짜 모창 가수는 그렇죠. 얼굴도 안 보이니까. 예, 예. 그때는 히트곡 없으면 가수 안 되는데 네. 근데 최희준 선배님하고 똑같이 하니까 아. 난 그 유명해지는 줄 알았죠. 아, 근데 지금 60년 인생에서 어느 시절이 가장 마음에 남아있냐고 여쭤봤는데, 응. 그 60년 가수 인생을 승승장구하셨는데도 오히려 가장 힘든 시절이 기억에 예, 남아있다. 기억에 남고 이제 그래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가수는 자기 히트곡이 있어야 되고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된다. 내 노래가 있어야 된다. 자기 색깔, 어, 자기 목소리. 내 그러니까 칼라. 누가 들어도 이거 누구다 알 정도. 지금이야 뭐 누가 들어도 남진이다 이게 네. 되니까. 지금은 히트곡이 없어도 그게 참 유행가요라는 게. 네. 지금 히트곡 없이 브라운관 텔레비가 전생기 시대니까 맞아요. 잘생겼고 노래 잘하면 히트곡 없어도 뭐 스타 되잖아요. 그냥 선배들 노래 예, 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노래 잘해도 히트곡 없으면 일단 가수의 이름이 오르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고비를 넘겨서 제가 첫 히트곡을 제가 제 노래지만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65년도에 최고 히트곡이 됐고 가요계에 네. 제 대표곡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유가 있죠. 네. 가수가 꿈이 아니고 배우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노래는 좋아했는데 노래는 가요가 아닌 음. 팝이었어요. 팝. 아. 예, 그때는 엘비스 프레슬리, 네. 네킹 콜, 유행하던, 레이 찰스, 네. 앤드 윌리엄스, 페프 아, 맞 이런 노래만 좋아했잖아요. 그 팝송을 좋아했는데 트로트 곡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트로트 곡 그때만 해도. 예, 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노래를 하라고 작곡가 선생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65년도에 최고 히트곡이 될 줄은 아.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다 있나 봐요. 지금 선생님이 그 노래 하셔서 좀처럼 제목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다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사실 그 노래가 데뷔곡이라고 생각하시는 알죠. 분들은 그 시절 분들은 많을 텐데 예. 그 이후의 분들은 그 노래를 너무 잘 알면서도 이 노래로 데뷔했어? 하실 거예요. 예, 원래 네. 다른 노래가 있었죠. 어, 그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안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울려고 내가 왔나? 이 노래를 부르려고 내가 가수를 했나? 뭐 이런 심정도 그렇지, 담겨 그렇죠. 있으셨네요. 만약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알려졌으면 이 노래 나올 리가 없죠. 나올 리가 없는 그냥 거죠. 묻혀 있었겠지. 네네. 근데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안 돼 버리니까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또 발표를 그 뒤로 또 했는데도 네. 금지돼 버렸어요. 연애 0번지. 아. 그건 태페다 이거지. 제목이 재수없다 이거. 아. 0번지라고 영번지라고 했다고. 했다고. 그 노래는 반응이 좋았었어요. 오히려 근데 한 3개월이니까 우겨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예, 문화부에서 이건 금지야. 안 돼. 사실 몰랐지. 그렇게 따지면 인간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가 세상을 모를 때인데 이게 세상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원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토리라는 게 있구나. 그래도 그 이후에는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잘 풀린 거죠. 아주 잘 풀렸죠. 그거는 물론 가수들이 어느 누구나 사업도 뭐 어떤 분야도 네. 운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울르고 내가 한나로 행운을 얻어가지고 그동안에는 행운이 없었다가 그 노래 이후에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 그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는데 트로트, 락, 트위스트 곡이 있는데 트로트 곡으로는 제일 사랑받은 노래가 올려왔나 첫 히트곡. 네네. 그 다음이 가슴 아파. 이제 박춘석 네, 선생님. 바로 그 다음에 66년도에 네. 이 노래로 그야말로 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노래를 불렀죠. 그러고 보니까 박춘석 선생님 노래들을 가장 잘 표현했던 가수가 아닐까. 예, 남자 가수 중에서 제가 오래 있어요. 네, 네. 많이 불렀고.
제가 돌아가셨을 때 추모 특집 방송을 진행했던 예,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아 진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는 작곡가. 그럼요.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네, 너무 아쉽게 너무 안타깝게 그러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수많은 레파토리들을 콘서트에 가시면 다 감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팝도 부르시고 네. 트로트, 고고, 락 다 부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저는 원래는 이제 그 학창 시절 중학교 때 음. 가요는 전혀 그때 당시 가요라고 제가 들어본 것은 제가 6.25 바로 지나고 아, 네. 이 현인 선배님의 전우의 아, 시체를 이게 알죠. 7살 때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게 선생님 7살 때. 7살 네. 가요라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 가요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박낭신, 김삿갓, 뭐 리들리 만보, 가리자나 카우보이 어릴 때 네. 예, 그 가요 듣기는 많이 했는데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노래를 듣고 판을 들고 배우기 시작한 게 아, 그때 우리나라가 8군을 통해서 팝송이 막 들어. 세계적으로 막 들어올 때 네일 세다카의 오 캐롤 아, 그게 저의 네. 첫 어떻게 보면 가수에 가는 길에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어. 저는 좋아서 불렀지 가수 되려고 했으면 가요를 네, 했겠죠. 그랬겠죠. 예, 네. 그리고 폴 랑카의 아, 다이아나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이 친구들하고 랭투판 틀어놓고 그때 LP판 학교 갔다 오면 밤에까지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사실 그 분위기가 이제 60년대부터 그렇죠. 50년도. 80년대까지도 이어졌죠. 아, 그래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다 팝송. 팝송이었죠. 네. 주로 팝송 따라 부르고. 이제 그때 벌써 이제 레이 찰스, 네, 언제 맞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하운드. 그 제이 어느 팝 가수하고도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의 대표 남자 가수가 아닐까요? 그게 엘비스죠. 네, 그때 네. 미국 배우 중에서 영화에도 나오는 음, 배우가 유일하게 엘비스 엘비스였어요. 프레슬리. 아유, 그때는 CD가 어디 있고 세계적인 어디 가수 얼굴을 맞아요. 봅니까? 텔레비가 어디 있고. 근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영화에 있어서 영화를 하셨으니까. 영화 가서 몇 번을 보죠 가서. 네. 하운드가 딱 연하네 봐라 하운드 보고 아, 학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교통에 올라가서 네. 다리 떨고 했고. 아니 막 한 소절 두 소절만 따라해도 예, 그 필이 그냥 그대로. 그러면 전교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아. 점심시간에. 그러면 학창 시절에 뭐 이른바 오락회가 열린다 그러면 항상 나왔어요. 그럼요. 네. 제일 아주 일본 순이었죠. 아, 예. 너무 재밌었죠. 친한 친구들이 또 네. 다행히 전부 노래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내 친구들이 다 말썽꾸리거든. 전부 쌈 잘하고 네. 연극 잘하고 오. 노래 잘하고 끼가 있는 어. 친구들이요. 다 나보다도 못한 친구는 없었어. 아, 예.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은 다행히 가요를 하니까 네. 고등학교 때 모포방송국 전속 가수를 했어요. 아 그때. 김치웅이, 이윤중이 정말 노래 잘했어. 천재. 정말 저도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 천재들은 다 어디 가시고. 글쎄 이게 운이라는 게 참 이게 무슨 그 친구들이 있었으면 아마 가요계가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60년 노래를 부른다는 건 물론 선생님의 노력과 또 선생님의 재능과 또 뭐라고 할까요? 관객 여러분들의 팬심이 다 동원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하늘의 기운이 좀 같이 도와줘야 그러니까 그게 되는 아까워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노래를 안 했다는 게 참 아깝고. 그 60년 노래 인생에서 이 노래는 정말 내 노래야. 난 이 노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는 곡이 있으세요? 뭐 가슴 아프게 얘기도 하셨고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얘기도 하셨지만 사랑이여 그대 나에게로라. 근데 이게 네,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통이 다르죠. 예, 김민갑 선생님이 주셨는데 다른 트로트 노래가 너무 히트해버리니까 이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울려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여 그대 나에게로라 이런 거. 네. 아낌없이 약간 팝이죠 팝. 고풍이 선생님 이 노래예요 저는. 근데 그런 팝이지만 완전한 팝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요 팝이죠, 네, 가요 네, 가요 팝. 네. 저희 세대에게는 이제 님과 함께가 아주 강렬한 느낌이 그 남아요. 노래도 깐땅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요? 예, 작곡가 선생님 연락이 왔어요. 야 너한테 맞은 곡이 있으니까 나와. 그때 월남 갔다 온 지 한 1년 됐을 거예요. 나오라고 회사로. 간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월남서 오랜만에 왔지. 그때 영화도 했지. 텔레비 나갔지. 라디오 나갔지. 아이고. 극장 출연했지. 네. 또 틈틈이 거시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러고 한 서너 번 방구를 낸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그래갖고 이 노래를 난 안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노래 진행하면 히트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 안 줍니다. 딱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사업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딱 노래들은 맞아.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야, 너 저 이번에 저 많이 수고했는데 용돈 줄게 빨리 와라. 그래서 그 바람에 달려가셔서 갔더니 그 작곡가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창피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곡을 제가 안 들어봤잖아. 그때 가서 처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워낙에 뭐안 갔잖아. 네번 빵꾸 냈어. 아니 뭐 그래서- 바쁘셨으니까. 근데 또 작곡가도 자존심이 자존심 상하죠. 젊은 가수. 곡을 피아노 오라 그러면 한번 불러보라 그러면 딱 듣는데 따따라따라따라 따라닥딱 딱 그 노래야. 오히려 좋아하는 풍이시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바로. 내가 바빠서 못 왔는데 바로 내일부터 하죠. 사정없이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거 안 가셨으면. 못 했죠. 딴 사람 갔죠. 그 전설 같은 노래가 딴 사람한테 갔으면 이렇게 인기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로 다시 또 제2의 전생기를 누릴 수 있었죠. 운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우리 김영이 생각할 때는 맞아요. 어느 분야든가 잘 운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노래도 열심히 했지만 제일 반보다 좀 낫다는 것은 조금 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단어로도 가능한 거죠. 네, 행운이 기회가 그때그때 주어졌고. 그게 좀 있는 편이었어요. 네.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게. 그 기회를 또 잘 잡으셔. 네. 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성실함으로 그 기회를 충분히 이어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실까? 어떻게 이 연세에 이렇게 피부가 좋으실까? 아버님이 원래 저 피부가 좀 좋으신 편인데 그러세요? 흰머리도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 빛깔도 여전히 좋으신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나이 먹어서 장사 없어요. 나이에는 웬만히 장사 없어. 그래도 풍채도 뭐 이렇게 살이 찌신 것도 아니고 무리하지 마른 것도 아니고 무리하지 않고 음식 좋으신 이 체격을 그대로 이어가시잖아요. 운동 알맞게 해야 되고. 이 적당한 식단, 적당한 운동. 예.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시는 거. 그리고 사람을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나요. 그거 중요하죠, 사실.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우리 김영도 예민해가지고 네, 맞아요. 조금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루 사귀는 편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 몇 성격에 두고 그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불가근 불가원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게 좋습니다. 네, 지혜로운. 물론 친구도 다 좋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뭐 관계에 막 너무 몰입하기 몰입을 힘들고. 네. 우선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 시청자들의 응원이 또 제 삶의 큰 활력소고 그리고 전 또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보다 네.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에게 배우는 거니까. 이 얘기해야 되고 배우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해야 되고 아주 쉬운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아니 쉬운 건 네, 쉬운 건 잘 아니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그 처음에 데뷔하실 때 트로트 하기 싫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아주 싫었어요. 이제 트로트의 전성기가 왔어요. 수년 전부터. 그리고 뭐 실제로 경연 프로그램 나가셔서 심사도 하시고 마스터 역할도 하시는데 그 후배들이 그 경연 프로에서 선생님 노래도 부르고 대선배 가수들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잘해요. 느낌이 드세요. 진짜 잘하는 거 맞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우리 민족성이 감성적인 민족인가 봐. 각 나라의 그 자기들 노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은 굉장히 눈물과 슬픔, 한 이런 게 이별나게 강하잖아요. 네. 표현력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 젊은 가수들 보면서 선생님이 60년 노래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과연 60년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죠. 네. 그때는 우리가 솔직한 얘기 외국 노래라는 것, 노래라는 거 듣고 배워야 되잖아. 세계 각국을. 맞습니다. 그때는 듣는다는 게 LP판밖에 더 있었습니까? 텔레비 있었어요. 뭐 있어요? 텔레비 뭐 나와요? 외국 쇼가? 그렇죠. KBS 한 번 잠깐 나온 거 봐야 뭐 텔레비 서울에 몇 대 없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고 배우는 게 별로 없는데 요즘은 뭐 세계 채널이 몇 백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고 느끼잖아요. 더구나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느끼겠어요. 자기 취향대로
감성대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수보다도 더 노래에 대한 멋과 맛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든든하게 60년을 지켜온 선배 가수들이 있기에 그 후배 가수들도 또 다음 후배 가수들에게 또 대를 이어 한국인의 감성을 노래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름 잡는 시대가 돼서 네. 한국 우리 젊은 친구들 세계가 다 알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 팝 가수들 따라 부르는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가수들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대단 놀랐어요. 저도. 네. 이번에 또 행사를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노래는 그냥 하는데 가요나인지 뭔지 요즘은 가요가 없어요. 맞아요. 세계 어느 노래든지 맞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 가요일 맞아요. 뿐이에요. 근데 정확한 것은 리듬.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심사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아, 네. 그게 빠져가지고 아. 이걸 눌러야 되는데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쩌면 춤도 여러 춤이 있잖아요. 저도 춤도 출 줄은 몰라도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춤을 추는 춤이 예를 들어서 1초에 두 번 해야 되는데 1초에 서너 번 떨어버려. 와, 근데도 정확하게. 선생님이 넋이 나갈 정도로. 내가 못 눌렀다니까요, 갑자기. 그걸 보고 진짜 세계 스타가 우리는 분명히 나온다. 네. 세계의 가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60년 동안 한결같이 무대를 지켜주신 선생님 같은 선배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마음껏 세계 무대에서 또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기대됩니다, 정말. 너무 잘해요. 올해도 선생님 콘서트 무대에서 뵐 수 있는 거죠? 예,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힘이 나는 시간은 콘서트예요. 네. 콘서트라는 것이 무슨 영어로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팬들 만남이죠, 만남. 그럼요, 그럼. 그것도 5, 6년이 아니라 60년 동안에 그 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팬들이 지금 10대 소녀가 아줌마 할머니 돼서 만나는데 말이 그러지 얼마나 그러니까 감격이 되겠어요. 그 60년 동안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보답. 예, 감격이죠, 감격. 예, 그래서 감사하고 즐겁고 진짜 노래가 안 나오려기도 나와. 네, 저희는 또 선생님이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 통해서 지난 60년 노래 인생 돌아봐 주셔서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60주년 축하드리면서 올해 이어지는 콘서트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 잘해서 네,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남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분야에서 내 일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